겁재죠. 이걸 보는 순간 겁이라는 글자에서 답은 나와 있어. 겁탈하다, 겁은. 빼앗다. 그는 뜻이라. 그래서 한자를 표의문자라 해요. 해의 형상문자라 하고 그 글자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 철학적 함의가 들어있고. 그러면 겁재를 보는 순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답이 나와 있잖아.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재물이죠. 네. 재물을 겁탈하고 빼앗다. 이게 딱 답이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겁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가장 효율적이냐면 중화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중화가 돼 있는 사주냐 안 돼 있는 사주에 따라 겁재의 작용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겁재가 사주에 많다, 쉽게 하면 태가화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재물을 많이 뺏겠다. 그렇지.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물질적 고통, 두 번째가 정신적 갈등, 두 분류로 해서 봐야 돼. 그럼 이 사람이 겁재가 많아서 태가한 사람은 경제적 고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옵니까? 겁탈을 많이 당하니까. 나의 재산. 겁재는 어디를 극을 해요? 정제를 극을 하죠. 어려움이 바로 오지. 그러면 어떤 게 되겠어요? 물질, 재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남편 같은 건 뭐예요, 이제? 여자? 부인. 그러니까는 겁재가 태가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내한테 돌아온 몫이 줄어들지.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관계죠. 이거의 관계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많다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겁재로 쏠려 있단 말이 되잖아. 그런데 재성은 약하다 그러면 하나의 재물을 놓고 서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안 싸운다? 경쟁을 한다. 그럼 내 몫이 많이 와, 안 와? 안 오죠. 줄어들어 버리죠. 쉽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겁재는 또 어떤 성향을 가져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죠. 네. 승부훈성, 자존심도 세죠.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겁재를 만인에 대한 투쟁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 데모도 많이 하죠.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선두에 서는 사람은 신강한 사주겠어요? 신약한 사주겠어? 신강. 네. 그럼 그 신강한 사주 중에 겁재라는 육친이 하나 정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네. 그러니까는 겁재를 볼 때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나쁘다 이러면 안 돼. 네. 낙인 효과가 찍혀서 안 돼요. 신강하다고 좋은 거고 신약하다고 나쁜 거 이러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인간마다 다 다르잖아.
그래도 신약보다 신강이 낫대. 낫죠. 훨씬 낫지. 그래도 신약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 뿐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많이 받죠. 이왕이면 신강하고 강한 게 낫지. 그렇죠. 그런데 신강하더라도 중화가 된 상태에서 신강해야 되지. 너무 퇴가해버리면 그거 정말 문제 있는 거고, 너무 신약에도 극신약에도, 그러니까 중화가 되면 좋고 극강, 극약 이래버리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 극강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성격이 좀 개성이 강한 사람 많죠. 네. 그러면 거의 이래. 성격이 좋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는 사람 보죠. 네. 그러면 중화된 성품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극약도 아주 문제가 많고. 잘 드러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약들은 네. 의지, 쉽게 이야기하면 남한테 의존하려고 해요. 주도적인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을 살다 보면 똑부러진 성격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 네.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똑부러진 사람이 더 좋아요. 오,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똑부러진 게 낫지. 네. 그러면 중화를 갖춰준 상태에서 신강한 사주들, 주관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신약한 사람들, 극약한 사람은 더욱 심하고요. 신약. 그런데 고전에서 보면 겁재를 하나같이 나쁘다고 보잖아.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임상을 해보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겁재라. 다시 말해서 내 돈을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남의 돈을 내가 빼앗아 올 수도 있는 힘을 가지는 게 겁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겁재를 볼 때는 중화의 관점에서 봐라 그만. 그리고 일간이랑 멀리 있을수록 좋죠. 또 이제 그거를 좌표라 하죠. 일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궁성이론, 좌표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겁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좌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좌표를 보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이치를 담고 있지. 그래서 시공간적 계층 구조라 해요. 이 안에 운명의 비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겁재가 연애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 겁재가 있으면. 겁재를 인간관계 관점에서 보면 누구예요? 친구. 그렇죠. 친구, 동료, 뭐 경쟁자, 배다른 형제 이러지. 그러면 이 좌표로 볼 때는 이게 천연이 뭐예요? 천연이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과 많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든 갈등을 겪었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 안 맺었다. 맺었다는 가설이 성립이 되잖아. 네. 그리고 월주에 예를 들어서 월지에 겁재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월지를 우리가 겁재가 있으면 무슨 격이라 해요? 격국론에서는 양인격이라 하지. 네. 그죠? 네. 그러면 월지에 겁재를 안고 있으면 부모 형제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수성가해야 된다 이래. 왜 그래요?
겁재는 그러니까 육친의 관계를 상호관계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재성을 극을 하잖아요. 네. 재성은 누구예요? 부친이잖아. 네. 그러니까 덕이 없는 거. 자수성가해야 돼. 그래서 양인격이나 걸록극들이 대체적으로 40대 이후에 발복을 많이 해요. 40대 전에 현금으로 자산을 주면 거의 다 떨어먹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하든 증여를 하든 간에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자산으로 둬야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월지에 정제가 있거나 정인이 있으면 상속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겁재와 정제가 동주하든 겁재와 정인이 동주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이제? 내 몫이 이 경쟁자하고 다퉈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빼앗길 수도 있겠죠. 내 몫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그래서 정제를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받을 확률이 높고, 네. 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문서로 받을 확률이 높고, 증여나 상속을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마주보면 안 되겠죠. 네. 정리가 됐어요. 겁재가 일지에 있는 거하고 없는 것도 다르지. 일지는 뭐예요? 우리가 좌표로 보면. 배우자. 배우자 궁에 겁재가 앉아있으면 남명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다? 그렇지.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도 있겠지. 네. 예를 들어서 임자일주락 하자 그만. 네. 그죠? 그러면 임에서 재성은 뭐예요? 화가 되죠. 네. 오가 되든 뭐 정이 되든 그러죠. 네. 병이 되든 사가 되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응? 그러면 쉽게 생각하는 게 자연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요. 배우자 궁에 거대한 물이 있는데 불은 뭘로 끕니까? 물로 끄잖아요. 물이 불을 꺼버리니까는 내 배우자 궁에 끌어당기는데 거대한 물이 있으니까 밀어내 불 꺼버리잖아. 쉽게 생각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모양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에 더해서 임자라는 글자는 하늘과 땅이 같은 기운이죠. 간여지동으로. 네. 힘을 가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고집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문제가 있잖아. 네. 재성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식상생재형으로 있다면 돈 버는 거는 힘이 있으니까 좋지. 네. 내가 말한 건 단순하게 부부간의 문제를 얘기한 거고. 네. 겁재라고. 네. 또 시기에 겁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남명 같으면. 이 좌표에 의하면 이게 말년이죠. 네. 그죠? 네. 말년에 겁재가 있으니까 재성을 두들겨 패버리잖아. 네. 그러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겠어, 안 좋겠어요? 문제가 바로 오죠. 그렇게 시기 생각하면 돼. 시지에, 시지나 시간이라든가, 시주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겁재가 있다 그러면 신강한 사주에서는 부부간에 안 좋다, 남명은. 또 이런 상태에서 여명에서 상관이 시지나 시간에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부간에 안 좋다. 여자가 상관이 정관을 하니까. 예, 정관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항혼 이혼할 확률이 많다. 예. 그런데 이제 여명에서 자식들이 졸라면 시에 신강한 사주에 상관이 힘을 식신이나 상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매우 좋은 거고. 시가 자식궁이잖아요. 네. 신강한 사주에. 근데 신약한 사주에 많이 약한데 시지에, 시주에 청간이. 예, 청간 지지가 상관이나 뭐 식신에 상관이 있으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지 말년에도 애물단지.
신약한 경우. 예, 예. 내 기운을 자꾸 빼가버리니까. 안 좋아.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신약한 경우는? 신약했을 때. 여기에 더해서 겁재는 오히려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요? 겁재는 지지에. 그렇지. 똘똘해 하나가 제대로 있으면 좋는 거고, 지장간에 있으면 또 안 좋아. 아, 겁재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장간은 천간에 기운이 땅속에 안장되어 있는 게 지장간이라 하잖아. 네. 그죠? 근데 겁재가 있으면 남몰래 돈을 분탈해가 빼앗아가고 뺏기기도 하고, 그게 도둑놈이라 쉽게 얘기를 하면. 지장간에 있는 놈. 그 사람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나한테 우군이고, 운이 나쁠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적군으로 변해버려요. 지장간에 있으면. 운이 좋을 때는 한량없이 나한테 되는데, 운이 나쁠 때는 가장 먼저 적군으로 변해서 배신하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뒤통수 때려버려요. 월, 일, 지장. 어디 있든 간에. 아, 어디든요? 어디든 간에. 연이나 시도? 예. 겁재는 지장간이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와. 항시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또, 겁재도 지장간 안에 세력이 있잖아. 이 세력을 볼 때 이제 12운성으로 보는 거예요. 12운성으로. 세력을 볼 때. 네. 이가 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임자잖아. 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임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비견과 겁재가 동조하죠.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가 이렇게 또 있다. 그러면 강한 사주죠. 네. 신강한 사주가 되잖아. 월에 있다면. 네. 1차적으로. 그러면 이는 나한테 도둑놈이라. 나를 힘들게 하는 도둑놈이 배우자궁에 숨어 있어가지고 내 돈을 분탈해 가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임자 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으면 겁재잖아. 네, 엄청 강하죠. 강하죠. 그런데 임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임계가 있고 네. 여기도 또 임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 이라고 있잖아. 네. 그러면 비견과 겁재가 같이 있죠. 지장간에. 네. 그러면 신강은 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나한테 정말 좋은 친구고 형제고 동료고 그래. 그런데 내가 운이 나쁠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음해하고 모함하면 적군으로 변해버린다고 말. 적군으로. 운이 좋을 때는 우군이고 운이 나쁠 때는 적군으로 변하고. 신강한 사주들이 일으키고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부부간의 갈등을 겪으면 이 사람한테 의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신약한 사주들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궁에 겁재나 비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술 먹고 의지하려고 해. 왜 그러냐면 신약한 그 자체가 의존관계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네. 주체성이 부족하죠. 네. 우유부단하고. 신강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 안 하려고 해. 겁재가 좌표에 의해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신강한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대운이 겁재운으로 오면 이제 말년이 상당히 고달퍼져요. 신강에서? 네, 많이 신강한 사주에서.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극강한 사주되나 겁재로 극강한 사주에서 대운 겁재운으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인 파산하고 상당히 어려운 이혼도 하고 어려움이 오죠. 재성을 그걸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겁재를 볼 때는 겁재를 보잖아, 그죠? 네. 신강하면 재물의 분탈이 심하게 나타나고 분탈이 네. 신약하더라도 재물의 분탈은 일어나는데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신강하면 강도가 심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 겁재운이 올 때 신강한 사주는
재물의 분탈 요인이 크게 나타나고 큰 돈이 나가고 부부싸움 하더라도 심하게 하고 이혼할 확률이 높고 빈도수가 높고 신약한 사주도 재물은 나가는데 재물이 깨져 나가는데 덜 나간다 그만. 어쨌든 나쁜 역할을 많이 해. 그런데 긍정적으로 쓰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원국에 겁재 정도 하나가 있으면 내 돈은 남한테 뺏기기도 하지만 남의 돈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빼앗아 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겁재를 볼 때 육친 간의 상호관계를 봐야 되잖아. 네. 맞죠?